오늘 목사님 말씀이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할 말에 결론을 미리 하셨어요. 어머니, 인간의 역사는 사람의 지혜와 안목으로 보면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나 역사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역사를 조정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역사를 바로 보게 돼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세상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지혜로운 눈으로 보기 때문에 역사 해석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나 내가 오늘 말씀 전달을 하는 내용은 우리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뭐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던 위기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사랑했던 이 증거를 과거에도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했는데 가는 곳마다 내가 간증을 합니다. 근데 내가 오늘 준비한 말씀대로 대충 얘기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지금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열어보니까 국정농단에 관해서 뭐 박근혜 대통령,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뭐 이렇게 얽어가지고 뇌물 사건 여러 가지를 재판하고 있는데 검찰이 준비하는 모든 증거와 기소의 기본이 전부 조작되고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드러나고 있어가지고 그 증거를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불렀는데 배우 세력이 누군지 아시죠? 배우 세력이 방해해서 그 사람이 안 나와요. 좌우지간 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얼마나 엉터리고 얼마나 무섭게 대한민국의 기관을 흔들고 있는지를 지금 전 세계가 보고 있고 대한민국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그러니까 며칠 전이에요. 수요일 전에 뉴스타운이라고는 그 방송에서 제가 꼬박 1시간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을 10만 명이 봤다고 합니다. 그 방송사가 생긴 이후에 최고의 시청률을 해놓는데 내가 강조하는 얘기를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것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법에 적법한 행위냐 아니냐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잘 듣고 주위 사람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걸 전달하세요. 만약에 지난번 내 방송을 들은 사람은 다 알겠지만 안 들은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추가적으로 이 말을 내가 반복하는데 이 얘기를 명심하고 많이 퍼뜨려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완전히 100% 불법입니다. 불법이요. 왜냐? 대한민국 헌법 84조는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내란 외후의 범죄가 아니고는 탄핵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가령 형사 범죄를 할지라도 뇌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탄핵 사유가 안 됩니다. 84조에 입각해서 두 가지 조건 외에는 탄핵을 못하게 돼 있어요. 내란 외환의 범죄가 아니면 탄핵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그때에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판결을 해놓은 거니 헌법 84조는 이런 방법 언급이 없고 헌법 질서를 준수할 의사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파면한다고 그랬거든요. 파면? 대한민국 판사가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권리를 누가 줬습니까? 대한민국 법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게 아니에요. 84조에 입각해서 국회 탄핵소추가 우리를 인용한다, 기각한다,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권리 다요. 그 이상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얘기는 전혀 없고 박 대통령 헌법을 지킬 의사가 없어 보이니까 우리 파면한다. 어떻게 임명된 판사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을 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은 그 길 속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장본인이 이건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리를 국민이 줬고 법이 줬는데 그 법을 행사했어야 돼요. 대통령을 청와대 경호실을 동원해서 철저히 보호하고 청와대를 떠나지 못하게 하고 계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판사 8명을 현행법으로 체포해야 됩니다. 현행법으로 체포하고 나중에 법적 절차를 밟든지 무슨 하고 그 다음에 헌법에 허용된 계엄령 선포를 했어야 우리나라 난국이 그때 해결될 문이 반드시 열릴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은요 87년도에 9번째 개헌을 해서 현행 헌법이 별명이 87헌법입니다. 87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이 없어져 버리고 탄핵을 하고 나라에 위기 왔을 때 대통령이 기상계엄령을 선포해도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국회 승인을 받으면 우리나라 국회가 야당이 강하기 때문에 통과될 리가 없죠. 안 되죠. 그럴 망정이라도 황교안은 계엄령 선포를 해가지고 난국을 수습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우리나라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분명히 잡혔을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동의합니까? 동의 안 해요? 헌법재판소 8명은요,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라면요, 전부 사형감이요. 국가 변란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우리 국민이나 정부나 모든 사람들이 기정사실로 인정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나가게 하고 우리나라가 혼란스럽게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 맞습니까? 나는 문재인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조선인민국하고 남조선 총독입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북한 앞제비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현재 그 사람이 잘못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사람이 가장 완벽한 실수는 한미동맹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미동맹을. 한미동맹이 파괴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끝나버려요. 끝나버려요. 노무현 시절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인수하라고 추진을 해서 미국이 지쳐가지고 그래 하자. 그리고 2014년 4월 17일부로 미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 정부에 이양하도록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됐는데 현재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 운영 체계가 되려니 대한민국이 50%, 미국이 50%, 한미 양국의 합참의장이 발의를 해서 한국 사태가 대북권 4에서 3 이상으로 성격이 되면은 전쟁 행위에 들어가는데 양국 합참의장이 동의를 해서 군사위원회에서 양국 대통령의 건의를 하면은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전쟁 행위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때문에 정확하게 50%인데 노무현이는 마치 우리나라 작전 통제권이 완전히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우리가 환수한다 그런 용어를 썼어요.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에 미국에 호소해서 그것이 2015년 12월 1일부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게. 더 두고 보자. 연기가 됐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과 협상을 해가지고 그거 다 취소하고 무기연기됐어요. 그래서 한미연합사가 존재합니다. 한미연합사가 존재하지 않고 한미동맹을 파괴하게 되면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답이 나와 있죠? 안 되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 정부가 좌파 정권에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입니다. 엄청난 실수예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가 주장하는 대북 정책은 한마디로 줄여서 뭐죠 그게 예? 연방제 통일, 연방제 통일이라는 건 멋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누가 이렇게 멋있어요?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멋있게 들려요. 왜냐하면 연방제 통일은 1대1이요. 1대1. 북한 1, 남한 1대 해주고 들어가서는 좌우간 그렇게라도 통일이 되면 민족이 통일되는 게 얼마나 좋아요. 민족이 통일되니까 우리가 70년 동안 지금 민족이 분단돼서 시달리고 있는데 연방제 통일은 통일이 되는데 우리 같은 민족끼리 한 나라에서 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함정을 모르는 거예요. 국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과거에 소비에트 연방이 형성됐을 1917년도에 소비에트 연방이 형성된 이후에 그 후에 얼마 안 가서 코민테른이 기치 아래에서 지구상에 약 40개의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탄생합니다. 근데 이 40개 국가가 탄생할 때 거의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데 뭐니 좌우합작입니다. 좌우합작. 우파하고 좌파하고 합작해서 우리 1대1로 뭉쳐서 같이 일하자 했는데 1년 6개월 이내에 우파는 다 소멸되고 1년 이내에 좌파 속에서도 같은 공산당이지만서도 뜻을 달리하는 공산당이 합쳐서 연합 형태, 연립 형태를 이루어가지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그 중에 주동 세력만 남고 다 죽어버려요. 없어버려요. 북한도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에 김규식이 평양에서 김일성이를 만나가지고 남북 합작을 시도했죠. 그걸 이승만 박사 극렬 반대해서 결국 안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대한민국은 1년 이내에 공산국가로 전락합니다. 좌우합작 마찬가지요. 국내에서는 여운형이 좌우합작 그것 마찬가지. 결국은 통일은 되지만은 다 밀켜버려요. 연방제 통일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지도하는 연방제 통일은 완전히 대한민국이 북한에다 바치는 정책입니다. 안 됩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우파 진영에서는 그걸 반대하고 이래서는 안 됐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지금. 그런데 상황은 복잡하고 지금 갈지라도 나는 항상 긍정적으로 역사를 봅니다.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쪽에 승리의 깃발을 올리십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재미있는 얘기 하더라고. 나도 똑같은 얘기인데 나 거의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는지 압니까? 김정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저 새끼가 미친놈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알아요? 김정일 제발 조금만 더 설쳐달라 그러죠. 조금만 더 설쳐달라 김정일이. 그럼 역사가 곧 끝납니다. 김정일이 설쳐야 됩니다. 압살롬식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 탄핵이 우리나라의 혼란이 극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나라가 그 현상을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그 국정농단 재판에 결의리 재판을 할지라도 문재인이 저 자리에 안 놓이는 한은 그게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죄를 뒤집어 씌울 겁니다. 지금 검찰은 죄를 정해놓고 그 죄에 합당한 증거를 자꾸 조작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박근혜 대통령 죄에 대해서 밝혀진 거 하나도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죄에 대해서 법원에서 밝혀진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탄핵이 됐어요. 이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을 때 내가 황교안이라고 하면은 그 즉시에 대통령을 보호하고 헌법재판관 8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내가 황교안이라고 하면은. 그러나 지금 좀 시간이 흐르고 나라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데 황교안만큼은 확실한 인간이 우리 아직은 눈에 띄지 않아요. 황교안만큼. 그래서 그분이 그때 그 일을 못했다 할지라도 아마 지금쯤은 깨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나라에 바로 잡는 대안은 황교안밖에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그분이 우리나라를 바로 잡는 가장 적절한 인간로 내 눈을 비춰요. 그러나 그때 그분은 그때 그런 일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강연도 많이 하고 텔레비 출연도 많이 했지만은 늘 주장하는 게 이거입니다. 우리나라 과거 역대 정부나 국회나 학자들이나 법률가들이